항고소송이라는 거는 이 항고라는 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고란다는 건 고한다는 말이지, 그지? 고한다는 말은 소송을 건다는 뜻이겠지. 어필한다는 말이, 그지? 항이라는 거는 저항한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한테 어필하는 걸 항고라고 말합니다, 그지? 그래서 권력적인 작용에 대한 소송이 바로 항고소송이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 항고소송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취소소송,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이제 요 세 가지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뭘 볼 건가 하면 사실 취소 소송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 세 가지 소송의 내용 중에 가장 전형적인 항고 소송이 바로 취소 소송인 거죠. 그래서 취소 소송에서 소송의 요건이나 효과, 심리의 내용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다른 소송에서는 그것을 준용하고 있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대상 내가 목이 별로 안 좋아. 자,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야? 처분이야, 그지? 처분이야. 예. 여러분 좀 이따가 한번 배우겠지만 재결도 대상이 됩니까? 재결은 어떨 때 대상이 돼요?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지? 재결은 뭐가 재결이야? 행정심판의 결정 내용이 재결이야, 그지? 이 재결이라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요? 행정행위로의 성격을 띠고 있어. 맞아. 재결이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무엇에서 알 수 있어요? 요거를 뒤로 설명하면 뭐야? 재결이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거꾸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재결을 행정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왜 그래, 다이? 설명하기 싫지.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인 성격은 뭐가?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인 성격은 뭘까? 뭐예요, 다이?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인 성격은? 합의제 행정청, 그지? 합의제 행정청이야,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이라는 말은 처분청이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뭡니까?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재결은 처분, 그지? 사실은 이거는 결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기 적용되는 예를 든 거지, 그지? 행정심판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합의제 행정청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얘는 뭡니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지? 그렇지? 예. 재결이야. 재결은 행정행위로서의 성격도 띄고 또 뭐로서의 성격을 띄어요? 어떤 뭡니까? 그거 사법작용, 그지? 예. 사법작용으로서의 성격도 띈단 말이지. 요거는 뭐 집행작용, 그지? 이게 일종의 집행작용이잖아, 그지? 예. 사법작용으로서의 어떤 판단작용도 한단 말이잖아, 그지? 재결이 행정행위로서의 성격도 띠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자, 요 뒤에 배우지만 말이야, 본격적으로. 우리는 원처분주의를 취한다, 재결주의를 취한다? 지난번에 했잖아, 그치? 원처분주의를 취한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심판을 거쳐서 소송으로 갈 때 소송에서는 재결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을 다툰단 말이지, 그지? 예, 그래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말이야, 그지? 원칙적으로는 처분이 대상이 되는데, 그지? 예외적으로 재결도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예.
그런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 첫째, 주체의 위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둘째는 절차의 위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치? 예. 주체 위법이 있을 수 있고요. 절차 위법이 있을 수 있고요. 내용의 위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야? 뭐 하나 있잖아. 뭐라고 돼 있노? 형식의 위법이 있을 수도 있어. 예? 형식의 위법이 있을 수도 있어. 자, 이 네 가지 중에 있잖아.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과 과장 관계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뭡니까?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중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거 어떤 게 있어요? 내용이겠지, 그지? 내용이라는 건 사실은 뭐하고 관련이 돼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하고 그렇게 말할 때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사실은 내용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될 수 있어요. 그죠?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지? 나머지는 쉬워. 주체는 예컨대. 예를 들어서 성동구청장의 위생에 관한 처분은 있잖아.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디가 되는가 하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된다. 그런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청구를, 행정심판 청구를 어디다가 했는가 하면 중앙행심위에다가 했어요. 여기다가 청구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성동구청장의 위생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재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위법한 재결이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요 주체라는 건 누굴 주체? 재결의 주체를 말하는 거야. 재결의 주체. 재결의 주체가 잘못된 경우 그런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는 절차상의 위법. 절차상은 있잖아. 청구 들어온 날로부터 얼마? 60일 이내에 재결해 줘야 돼요. 60일 이내에 재결해 줘야 되는데 60일이 넘어섰어. 예, 이러면 절차상의 위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 법제에서는 요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한다는 요 60일 이내는 있잖아. 무슨 규정으로 보는가 하면 훈시적 규정으로 봐요. 훈시적인 규정이라는 말은 뭐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단 말이야. 지키면 더 좋아 그런 뜻이야, 그지? 그러면 훈시적 규정은 안 지켰을 때 위법하나? 위법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요. 사실 요거는 위법하지는 않다. 사실은 위법하지는 않다. 그래서 절차상 위법은 사실은 별로 없어. 실제로는. 예. 형식상 위법. 형식상 위법은 할 거 많아. 첫째는 있잖아. 문서주의야. 우리 행정법상에 문서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 문서주의를 취하는 게 뭔가 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이야. 행정심판의 청구는 문서로 해야 되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구두로 해도 되나? 안 돼요. 행정심판의 청구도 문서로 해야 돼요. 예, 외우기도 쉬워 사실은. 그래서 행정심판은 청구와 재결을 모두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있잖아. 재결을 참고로 적어놔. 참고. 청구도 문서로 하도록 있어요. 재결을 문서로 해야 돼. 예. 사실은 판결도 마찬가지겠지. 무슨 판결을 내리면서 말로만 하고 글로 안 남긴다면 좀 그지 웃기잖아, 그지? 그래서 재결은 문서주의를 취한다. 두 번째는 또 어떤 형식이 있는가 하면 서명 날인 해줘야 돼요. 서명 날인. 뭡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지 판결을 내린 자가 서명해줘야 되겠지. 재결을 내린 자가. 그리고 또 뭐 하나 있는가 하면 재결의 이유를 밝혀줘야 돼. 재결의 이유.
인용한다, 기각한다, 그지? 특히 어떨 때 이유를 밝혀줘야 돼요. 기각하거나 각하할 때는 이유를 밝혀줘야 되겠지, 그지? 예. 그래. 이런 것들이 형식상의 하자에 해당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내용적인 거는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용인시장의 처분에 대해서 있잖아. 용인시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누가 행정심판위원회가 되겠어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되겠지. 용인시장의 처분에 대해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내렸어. 예? 그런데 요 재결이 있잖아. 요 재결이 복효적 성격을 띠는 거야. 복효적이라는 건 어떤 거라 그랬어? 복효적이라는 거는 일방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타방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요. 그래서 청구인한테는 이 재결로서 말이야. 청구인한테는 수익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만 제3자한테는 불이익이 부담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예, 이 재결이. 그래서 이 제3자는 요 재결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야. 그지? 예.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처분이 요 처분으로서의 성격도 지린다 그랬지. 다른 사람한테 내린 처분이 나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때 그런 말이에요. 그지? 예. 그러면 요 재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누가 심리하겠습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하겠지. 왜냐하면 요때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상급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요 재결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뭡니까? 내용이지만 그것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해당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지? 이런 거는 단순하지만 요거는 조금 사례를 기억해 두는 게 좋겠지. 그 다음에는 자 그런 게 했어요. 취소소송의 성질은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요? 형성소송이라고 돼 있어. 그지? 형성소송. 형성소송이라는 거는 뭡니까? 판결의 효력이 형성력이 있다. 이런 말이야. 그지? 판결의 효력이 형성력이 있다. 형성력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판결을 함으로써 그 판결이 바로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온다는 거지. 그지? 봐봐. 자, A라는 사람이 과세 처분을 받았어. 과세 처분을 받았는데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 그래서 소송 맞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 취소 판결을 내렸어. 그지? 취소 판결 내렸단 말이지. 그러면 자 과세 처분이라는 건 주로 누가 하는 거야? 과세 처분이 국세야. 국세의 경우에는 과세 처분을 누가 하겠어요? 국세청장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세무서장이나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과세 처분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 과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야. 판결했어. 그러면 판결의 효력으로서 바로 취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판결을 내려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다시 취소,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야지 비로소 취소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지? 이게 형성력이란 말이야. 그지? 취소 판결로서 곧바로 취소된단 말이지.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지?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된다는 게 형성력이야. 그지? 이 소송에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잘 없어요. 그죠? 심판에서는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어. 그래서 심판의 결과로서는 취소를 명하는 재결 이런 게 가능해. 근데 소송에서는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라는 게 소송의 유형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형성력이라는 건 이런 말이다. 그지? 판결의 효력으로서 바로 권리 의무 관계에 변동을 가져온다. 뭐 필요 없이? 처분청의 처분이 필요 없이. 그지? 그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고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 논점이 있어요. 기억해야 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고 관련돼서는 우리 뭐가 기억나노? 지난 시간에 배운 의무 이행 소송이라는 게 기억나지? 예. 행정 소송의 형태로는 이행 소송이라는 건 하기 어렵더라. 그지?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행 소송이라는 것은 법원이 행정에게 이행을 명하는 것이어서 권력 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행 소송이라는 것은 우리 법제에 인정되지 않더라는 거지. 그지? 또 그러면 이행 소송이라는 것이 우리 법제에 편입되면 할 수 있느냐? 그럼 할 수 있어. 그지? 의무 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야?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설명인 거고 진짜로 의무 이행 소송이 우리 법제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지? 이거는 뭐야? 행정소송에 법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지? 그래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인정하자는 말이야? 무명항고소송 또는 법정 외 항고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자는 거지. 그지? 법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그지? 그런 말이야. 법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항고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지? 또는 이름이 없는 항고소송이라는 이름의 형태로 인정하자는 거지. 그지? 예. 어쨌든지 법에서 법률가들이 말이야. 법률의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소송 형태를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지. 그래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도 의무이행소송이 편입이 되어 있다. 그지? 두 번째는 있잖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고 사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조금 더 할 거는 뭔가 하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판결로서 있잖아. 판결을 내렸어. 자, 어떻게?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확인을 해줬어.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을 내줬어. 부작위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그지? 그런데도 행정청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지. 그지? 이거는 뭐야? 행정청한테 뭔가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것이 위법하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뭐 어떤 강제 조치가 있어요? 간접 강제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간접 강제 할 수 있어요. 그죠?
간접강제는 사실은 그래 간접강제 할 수 있어. 뭡니까 이거는 뭐 하기 위해서 이행을 뭐 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한 조치야 그지?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야 그지? 예. 간접 강제라는 걸 할 수 있겠다 그지? 자, 두 번째는 있잖아. 부작위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는 부작위하고 비슷한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거부가 있어요. 거부. 둘 다 공통점은 뭐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지? 예. 공통점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얘하고 얘는 조금 달라요. 거부라는 거는 뭡니까? 거부라는 거는 부작위부터 하자. 부작위는 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그지?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걸 우리는 부작위라 그래. 그지? 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데 처분하지 않는 거. 또 거부는 뭡니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거야.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거. 예. 그래서 거부는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그지? 거부라는 거는 허가 신청을 했어. 그럼 내가 허가에 대한 심사를 하겠지, 그지? 그러고 나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건데 어쨌든지 적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신청에 대한 처분하지 않았어. 허가를 불허가 했어, 그지? 이거는 뭡니까? 거부 처분이라 그러기도 하고 불처분, 그지? 뭐 불허가 처분, 불인가 처분 이렇게 그지?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있잖아. 이거는 처분으로 봐. 예? 예. 거부는 처분으로 본다, 그지? 예. 그래서 거부 처분이란 말을 쓰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뭐의 대상이 돼요? 얘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돼요. 거부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고 부작위는 뭐의 대상이 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지? 예. 거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아니야. 왜냐하면은 거부라는 자규가 있다고 본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거부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지? 근데 사실은 있잖아. 요거 이제 좀 지울게. 뒤에서 배우지만 사실 객관식 시험을 준비한 학생을 위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줄게. 부작위보다 사실은 더 헷갈리는 게 거부야. 거부는 봐봐. 소송에서는 어떤 소송 형태를 취한다고? 취소 소송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 내가 허가 신청했어. 허가 신청했다. 그런데 거부됐어. 응? 그런데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 응? 응. 내가 이겼어. 이 취소 판결을 받았어. 응. 그러면 효과가 뭔가 하면 신청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신청했던 대로 처분해 주라는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그지? 예. 이런 경우에는 있잖아.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취소 판결을 해도 바로 허가가 되는 건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형성력이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가 발생한다고? 신청에 따른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행정청한테는. 그런데 행정소송은 그렇다, 그지? 행정심판에서는 그럼 뭐냐? 취소 심판을 해보겠지. 취소 심판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쭉 왔어. 취소 재개를 내렸어. 근데 신청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심판에서는. 심판에서는 그냥 취소 재결로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데 그쳐.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데 그친다는 말은 뭡니까? 다시, 그러니까 신청한 상태까지 오는 거예요, 그지? 내가 신청했다가 거부됐잖아. 근데 거부가 취소됐어. 그러면 신청한 상태로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다르지? 왜 그래요? 그런데 이 재처분 의무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에는 규정이 있는데 행정심판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다수의 견해야. 어떤 소수의 견해는 말이야, 행정심판법에는 재처분 의무 규정이 없지만 이거는 일종의 입법상의 불비이긴 하지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똑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재처분 의무를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소수의 견해고, 대부분은 있잖아, 신청에 따른 재처분 의무는 심판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 심판은 해도 되지만 적정하지는 않다, 그지? 얘는 뭡니까? 구제 방법으로 세모야.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심판을 할 때는 뭘 하라 그러는가 하면 의무 이행 심판을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 소송으로 족하지만 심판에 있어서는 취소 소송은 완전한 권리 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의무 이행 심판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지? 자, 그 다음에는 무효등 확인 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이라는 거지. 무효 확인 소송이 대표 선수고, 그 다음에 뭐 존재 부존재, 유효 무효 뭐 이런 거 다 된다 이런 뜻이야, 그지? 행정소송에서는 지난번에 소송은 성격적으로 구분하면 세 가지 성격이 있다 그랬다, 그지? 하나는 뭡니까? 형성해소, 확인해소, 이행해소 세 가지가 있는데 이행해소는 항고소송에서는 없다 그렇게 말했지, 그지? 왜냐하면은 항고소송이라는 것은 권력적인 내용을 다투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 아까 그 권력분립 이런 거 했잖아, 그지? 그래요. 그래서 항고소송에는 두 가지만 있어요. 형성해소와 확인해소만 있다, 그지? 취소소송은 대표적인 형성해소고요.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확인해소야, 그지? 그러면 확인해소는 확인의 효력만 있나? 그냥 법원이 말이야, 이렇다는 걸 확인해 줄 뿐인가 이런 말이야, 그지? 그런데 무효라는 거는 확인해 줌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이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해 주면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거지, 그지? 원래 무효의 성격은 뭡니까? 원래 무효는 취소하고 무효를 구분할 때 취소는 언제부터 효력이 소멸이 되는 거야? 언제부터 효력이 소멸돼? 취소를 하면 소급하여 소멸한다 이래 배웠지, 그지? 예, 그래요. 취소에는 무슨 취소하고 무슨 취소가 있어요?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가 있어, 그지? 소급하는 효력을 갖는 취소는 직권 취소야, 쟁송 취소야? 쟁송 취소야. 직권 취소는 되도록이면 소급하지 않으려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신뢰보호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신뢰를 형성시켜 줬기 때문에 돌이켜서 소멸시켜버리면 조금 혼란이 온다는 뜻이지, 그지? 그래요. 그러면 무효는 언제부터 효력이 없어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확인을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무효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렇잖아. 우리가 이 행위인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결국은 무효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확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무효를 확인받으면 어떤 성격을 띠게 돼요? 자, 과세 처분을 했는데 이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됐어. 그럼 어떻게 돼? 원래 과세 처분을 내린 시점부터 효력이 없어지지, 그지? 결국은 뭡니까? 뭐가 발생해? 확인으로서 뭐가 발생해?
형성력이 발생하지. 맞나? 그지?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은 뭐라고 말한다고? 항고 소송에 준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를 확인하는 확인의 소이지만 항고 소송처럼 형성력도 있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지? 또 하나.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자, 하나는 뭐다? 항고 소송의 성격도 갖고 있구나. 두 번째는 있잖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지. 그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뭡니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 그런데 판사가 보니까 야 이거 무효는 아니야. 무효는 아닌데 취소 사유인데 그러면 소송을 기각해야 되겠어? 아니면 야 취소라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어. 그런 말이야. 그지? 그래요.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취소 판결 할 수 있게 없게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뭐 기억해야 돼?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야?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출 것. 그지? 예.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출 것이 필요해. 그지? 예. 무효 확인 소송하고 취소 소송하고 있잖아. 요건상의 제일 큰 차이점 뭔지 알아요? 취소. 그래. 제소 기간인 거지. 그지? 제소 기간이 제일 차이점이 있어요.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제소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컨셉이라 그랬지. 취소는 기본적으로는 유효하다. 그지? 그렇지만은 뭡니까? 소송이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 소멸하게 되는데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놨다는 거지. 그지? 그 이유는 뭐야? 법적 안정성, 행정의 계속성의 유지 뭐 이런 거야. 그지? 그래. 할 수 있어. 그럼 반대로 취소 소송에서 무효 확인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취소 소송에서 무효 확인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 소송에서 무효 확인 판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때도 뭐가 필요해요? 취소 소송 요건이 필요해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자. 왜 그런지. 자, 봐봐.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애초에 소송을 제기받을 때는 제소 기간은 보지 않아.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판결을 하려고 보니까 취소 판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제소 기간을 산정해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취소 소송에서는 소장을 갖고 들어왔을 때 이미 뭘 봅니까? 제소 기간 맞췄는지 먼저 본단 말이야. 그지? 예. 그래서 이전에 걸려버려. 넘어버리면. 그지? 예. 그래서 요거 해주고 싶어도 나중에 못 해주는 거야. 그지? 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자신이 없을 때는 취소 판결이 좋은 거예요. 무효 확인 판결. 이게 더 좋은 거야. 그지? 내가 자신이 없을 때는. 아니면 제소 기간에 맞춰서 제기하면 상관은 없겠지. 그래요. 자, 이게 이제 항고 소송 요렇게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그지?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있어. 그지? 우리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배웠잖아. 뭐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야? 손실보상금 정감소송이다. 그지? 손실보상액의 정감소송이다. 그래서 요거 의미는 뭐라 그랬어? 본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처분을 구하는 소송이면서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빌렸다. 이렇게 말했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실질적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조금 설명합니다.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있잖아. 개념의 정의가 뭔가 하면 개념의 정의가 이래. 그 책에 보세요.
공법 관계를 이거를 소속물로 하는 공법 관계를 소속물로 하는 대등한 당사자 간 소송이야. 이 당사자 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누구하고 누구를 말해? 행정 주체하고 사인 간의 소송을 말해, 그지? 공법 관계를 소송으로 하는 대등한 행정 주체와 사인 간의 소송을 당사자 소송이라고 말해. 그래요. 그럼 우리 항고 소송이랑 비교해 보자. 항고 소송. 두 가지 부분이야, 그지? 뭐하고 뭐가? 소속물하고 그다음에 당사자의 지위, 그지? 예. 소속물 부분에서 보자. 항고 소송은 뭐를 소속물로 하고야? 항고 소송에서 뭐를 소속물로 할까? 소속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소송에서 다투고자 하는 대상을 말하는 거야. 항고 소송에서는 뭐를 소속물로 해? 처분? 아니, 그래, 처분은 처분인데 어떤 처분? 모든 처분이 아니라 어떤 처분? 그렇죠. 위법한 처분이야. 그래서 항고 소송에서의 소속물은 있잖아. 정확하게는 그래. 위법한 처분이고요. 처분인지 아닌지는 요거는 뭡니까? 소송의 요건이기 때문에 각하되자는 거지. 소속물이라 하면 각하되는 것은 빼고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뭘 위법성, 처분의 위법성이 소속물이라고 말해. 항고 소송에서의 소속물은 처분의 위법성. 처분의 위법성이야. 그지? 당사자 소송에서의 소속물은 공법 관계야. 공법 관계라는 건 뭡니까? 행정과 나와의 법률 관계야. 그지? 공법 관계. 공법 관계를 소속물로 하는데 공법 관계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처분도 공법 관계지, 그지? 그런데 그건 안 되고 대등해야 돼요. 그죠? 공법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대등해야 돼. 그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소송이 있는가 하면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 관계.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자, 예컨대 봐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예컨대 위법한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뭐가 발생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 그지? 위법한 과세를 원인으로 해서 과세에 대한 오납이 발생하면 내가 세금 낼 의무가 없는데 세금을 내면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이 발생하잖아, 그지? 그의 처분. 위법한 과세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또 그 다음에 위법한 뭐 수사, 위법한 법령의 해석 이런 걸 통해서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국가 배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 국가 배상 소송 이런 거는 당사자 소송이다, 그지? 이런 거 우리는 또 무슨 소송이라고도 배웠어요? 민사 소송으로도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건 뭐야? 이거를 뭐로 볼 거냐? 민사 소송으로 볼 거냐? 당사자 소송으로 볼 거냐에 대한 견해 대립 이야기했지, 그지? 두 번째는 있잖아. 그것도 법률 관계를 전제로 하는 소송인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봉급을 청구하는 소송, 그 다음에 뭐 연금을 청구하는 소송, 이런 거는 뭡니까? 공무원 관계라는 걸 전제로 해서 등장하는 소송이지, 그지? 그런 소송. 그럼 세 번째는 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소송, 이런 것들이 당사자 소송이야, 그지? 당사자 소송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 뭡니까? 피고가 행정 주체라는 점, 그지? 행정 주체라는 점. 465페이지에 보면 있잖아.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어. 그 아주 중요한 판례라는 건 뭔가 하면
이것이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냐 항고 소송의 대상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지, 그지? 봐봐. 요 유사한 판례 두 가지가 있는데 판결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 그지? 광주 민주화 보상이라는 거 있어요, 그죠? 이거 뭡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희생자 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보상이 있어요. 민주화 운동 보상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거야. 두 가지는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그지? 이 광주 민주화 보상도 사실은 민주화 운동 보상의 한 영역이긴 하지만 이게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별도의 개별법이 생긴 거지, 그지? 근데 민주화 운동 보상에서는 보상 청구가 뭐 됐단 말이야? 기각이 됐단 말이지, 그지? 에? 요것이 보상 청구 기각이 됐단 말은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됐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요 거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지. 예? 예. 그런데 광주 민주화 보상에서는 보상 청구가 기각이 됐어. 근데 이것이 뭐의 대상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지? 예. 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 생각해 보잔 말이지. 하나는 보상 청구가 기각됐는데 항고 소송의 대상이라고 말했고, 하나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라고 말했단 말이지, 그지? 차이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차이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의 효력,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의 성질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의 성질.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의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여기는 뭐야? 처분이란 말이야. 처분. 여기는 뭐야? 처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근데 저런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야. 민주화 운동 보상에서의 대상자들은 있잖아. 대개 심리를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이 당시에 거기 살았어, 그지? 거기 살았고 아버지가 어떤 뭐 사유로 돌아가셨어. 거기 뭐 진압군한테 다 뭐 그지? 예, 가해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굳이 어떤 결정을 받지 않더라도 보상 대상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대상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절차상 확인해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심리를 해봐야지 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정말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인지 그런 개념이 숨어 있는 거야. 그래요. 객관식을 준비한 학생들은 요 시험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데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또 엇갈려서 나와도 잘 틀려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돼? 광주 민주화는 대상이 한정이 돼 있어서 굳이 심리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풀기 쉬워. 그러면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지. 봐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법적인 성격. 심의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위원회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야? 행정청이야. 얘는 뭐야? 행정청이 아닐 수 있는 거지, 그지? 그건 뭐 법조문을 봐야지 정확하게 알겠지만 일단 요것만 봐서 유추해 보면
46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런 말 있나? 행정청의 일차적 결정 없이 거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할 수 있다 돼 있잖아, 그죠? 사실은 이것도 같은 취지 이야기야. 어떤 결정이 의미가 없다 법적으로 이런 뜻이야. 여기서는 그지? 결정에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결정이 없이 거부 청구권이 발생하면 이것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소송의 요건, 피고 적격. 당사자 소송에서는 행정 주체가 피고 적격을 갖는다, 그지? 행정청이 아니라. 재판관할은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이고요.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가 피고의 소재지다, 그지? 집행부정지 원칙이나 사정재결은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부정지 원칙 왜 적용이 되지 않아?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정지는 적용되지 않아요. 사정재결도 마찬가지야. 어떤 경우에 합니까? 처분 자체에 위법이 있는데 말이야.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지 않을 때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둘 다 처분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소기간도 제한이 없어요. 당사자 소송에서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 이유는 뭘까? 뭘 같아요? 길륜식 뭘 같아? 당사자 소송에서는 왜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을까? 응? 왜 없어, 강지혜? 당사자 소송에는 왜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당사자 소송은 행정 우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제소기간의 제한이라는 것은 행정 우월성에서 출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객관소송. 객관소송은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지? 자, 객관소송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객관소송은 기본적으로 개괄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지? 개괄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괄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두 번째, 객관소송엔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기관소송하고 민중소송이 있어, 그지? 민중소송의 대표적인 예는 뭡니까? 선거에 관한 소송이더라, 그지? 선거에 관한 소송인데 누가 제기하는 선거에 관한 소송이야? 누가 제기해야 돼? 선거인이 제기해야 돼. 낙선자가 제기하는 거는 안 된다, 그지? 낙선자가 제기하는 거는 항고소송일 가능성이 많다. 선거인, 선거권자가 제기해야 된다, 그지? 기관소송에는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다투는 재의결, 지방의회의 재의결을 다투는 경우에 하나 보자. 뒤에 보시면 선거법상의 민중소송도 있고 470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어요? 국민투표법상의 민중소송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 해본 적 있게 없게?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했을 거야 아마. 박정희 정부 때는 3번인가 했어요. 우리 그 헌법책에 보면 6번의 국민투표를 했다고 그래. 우리 헌법 72조에 보면 있잖아. 뭐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국민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헌법에서는 국민투표의 종류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레퍼런덤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대학생 퀴즈 프로가 참 많았어. 그런 프로에는 꼭 이런 문제가 나와. 레퍼런덤, 그 다음에 플레비시트라는 게 있어, 그지?
상식 공부해도 이런 거 많이 나오지, 그지? 취업 준비할 때. 이 레퍼런덤도 이제 국민투표고요. 플레비시트도 국민투표인데, 레퍼런덤은 주로 어떤 건가 하면 있잖아. 중요한 정책, 그래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한테 의견을 묻는 거야. 우리가 이런 중요한 정책을 하려고 그러는데, 니네 동의하나 국민들? 그지? 그런 말이야.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레퍼런덤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로 중요한 정책에 해당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플레비시트는 뭘 말하는가 하면 주로 영토의 변경에 말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고요.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막 하자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의 그 남쪽을 영토로 편입,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돼. 그 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신임. 옛날에 뭡니까? 우리 누가 있노? 노무현 대통령도 이거 하겠다고 뭐 말한 적도 있고, 오세훈 씨가 뭘 통해서 불신임을 물었어요, 사실은. 무상급식 그거 통해서 간접적으로 불신임을 물은 것이, 그지? 그래, 불신임 됐잖아. 안타깝게도. 결국 뭐 결과가 그래 된 거지. 어쨌든지 이건 뭡니까? 플레비시트는 지도자의 신임이나 영토 변경을 플레비시트라 그래. 근데 사실 요거 헌법에서는 어떤 게 논의되는가 하면, 레퍼런덤은 우리 헌법 72조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72조가 플레비시트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나 아니냐에 대해서는 학설상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교수는 이것도 굳이 표현 안 해서 그렇지 포함된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다수의 견해는 있잖아. 그런데 72조가 보면은 똔똔똔똔 중요 결정에 관하여 중요한 정책에 관해 정책이란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만을 말한다. 이런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아. 어쨌든지 그래서 선거나 국민투표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민중소송이다. 그지? 기관성에서. 소송 요건. 안 한 거 하나 있어서 그거 볼게. 464페이지 보세요. 464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어떤 건가 하면,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있잖아. 한 초등학교의 분교를 폐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지? 요 조례가 뭐예요? 두밀분교 폐지 조례라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조례야. 예. 두밀분교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청평에 가면, 청평인가 가평에 있어요. 예. 두밀리에 있어. 두밀리. 예? 두밀리가 대학생들이 MT도 많이 가는 곳이야. 예. 어쨌든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 경우에 피고는 누구인가 이랬어. 예? 자,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없나? 태준이, 조례에 대해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유는 뭡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처분이 아닌 이유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인 구체적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줘. 그렇지? 구체적 사건성이 없어서 그래. 예. 추상적이다, 그지? 예, 그래서 그렇다. 근데 어떤 경우에 조례도 처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처분적 조례인 경우 있다, 그지? 처분적인 조례. 처분적인 조례라는 건 뭡니까? 처분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조례가 직접 주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줄 때, 그지? 예. 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고 조례가 직접 주민의 권리 의무를 변동시킬 때는 뭐라고? 그때는 처분적인 조례라고 한다, 그지? 예. 처분적인 조례인 경우에는 처분이 돼. 말 그대로. 처분적 조례란 말은 처분인 조례 이런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때는 피고가 누가 되느냐, 그지? 조례를 만든 자가
될 것 같잖아, 그지? 예. 사실은 묻고 싶은 거는 뒤에 걸 물어보려고 낸 문제야. 피고는 그 조례를 만든 경기도 교육위원회이다. 지금은 교육위원회가 안 만들어져요. 그죠? 지금은 이런 조직이 없어졌어. 지금 누가요? 지방의회에서요. 그죠? 예. 교육위원을 뽑는 게 없어졌잖아. 옛날에는 있잖아. 옛날에는 일반 조례하고 교육조례, 교육조례는 교육위원회에서 만들고요. 일반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교육위원이 지방의원의 역할로 이렇게 편입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굳이 두 개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지? 예, 그래요. 그런 말 있잖아. 교육위원을 지방선거로 뽑는데 말이야. 이 사람이 선거 당일날 해외 여행 중이었어요. 여행 중에 자기가 당선된 걸 알았단 말이야. 그만큼 뭡니까? 별로 자기 선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당선됐는데 뭐 열심히 하겠냐 이런 말이지, 그지? 예. 자, 소송의 요건. 소송의 요건이 어떤 게 있는지 대강 살펴보자는 거지, 그지? 소송 요건이라는 건 뭡니까? 소송이 되기 위한 전제, 뭐 그런 것들이지, 그지? 요건이 불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건이 갖춰지지 못하면 이러면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해야 되겠지, 그지? 각하. 근데 실제로는 요건 중에는 각하 대상의 요건인 경우도 있고요. 기각 대상인 요건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그 원고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지 소송의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지? 내용을 심리해 봐야지 비로소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알게 된다면 그러면 뭐겠어요? 이거는 기각하는 게 맞겠지. 그지? 심리를 한다는 거는 뭡니까?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건데 심리하기 전에 잘라버리는 게 각하고요. 심리하고 나서 잘라버리는 게 기각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소송 요건 중에는 형식적인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요건이 있어서 있잖아. 형식적인 요건에서 탈락하면은 각하가 되고요. 실질적 요건에서 탈락하면은 기각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지? 그래서 소송 요건에는 어떤 게 있는 게 보잔 말이지. 첫째 있잖아.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제소기간이야. 이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제소기간은 형식적인 요건, 실질적인 요건. 형식적인 요건이 되겠지, 그지? 이거는 못 갖추면 각하됩니다. 두 번째는 뭐 있나? 관할 법원을 잘못 정했어요. 관할 법원을 잘못 정했어도 사실은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겠지, 그지? 근데 실제로는 관할 법원을 잘못 정한 경우에는 뭘 해줍니까? 이송을 해줘요. 이송을 해줘. 예. 그 해당하는 곳으로 이송을 해주니까 실제로는 각하가 잘 안 되겠지, 그지?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소송 요건으로서는? 소송의 요건으로서 또 소송물에 대한 거 있어, 그죠? 소송물에 대한 거.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뭐라 그랬어? 처분의 위법성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는 위법성을 관점으로 말했지만 여기서는 처분을 봐, 처분. 네 번째는 있잖아. 소송을 하는 사람. 소송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 당사자라고 말하고요.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것을 당사자 적격 이렇게 말해. 당사자 적격은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것 이런 말이야. 그지?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것. 당사자 적격에는 무슨 적격이 있겠어요? 피고 적격하고 원고 적격이 있겠지. 피고 적격이 중요할까? 원고 적격이 중요할까?
원고 적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지? 예. 피고 적격은 우리 다 배웠어요. 피고 적격은 뭡니까? 항고 소송에서의 피고 적격은 누구? 처분청. 당사자 소송에서의 피고 적격은 누구? 행정 주체. 그지? 원고 적격은 뭡니까?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무엇이 있는 자?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할 돈이 있는 자가 원고 적격이에요. 여기 들어갈 게 뭐야? 법률상 이익이야. 그래서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원고 적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처분이 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처분은 뭐라 그랬어요? 처분은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 그지? 법 집행행위로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야, 그지? 또는 거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이렇게 이야기해. 행정소송의 요건, 항고소송의 요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하고 예야. 예. 나머지는 덜 중요해, 그지? 예. 자, 처분. 처분은 뭐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지? 행정행위랑 비슷하다 그랬다, 그지? 자, 개념 정의해보자. 외우라 그랬잖아, 이거는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하는 행정청이 구체적 법 집행행위로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거부 혹은 그에 준하는 작용 이렇게 말하고요.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그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로서 하는 여기까지는 같아? 여기까지는 같고 여기서는 뭡니까?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로서 하는 권력적 공법행위 그지? 권력적 공법행위인 단독행위야. 이렇게 정의하지. 끝부분이 좀 다르지. 여기까지는 같고 권력적 공법행위인 단독행위. 여기서는 공권력의 행사하는 거부, 그에 준하는 행위. 본격적으로 다른 건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이해가 다른 거야. 이해가. 여기까지는 비슷해. 그지? 공권력의 행사나 거부는 사실은 거부도 공권력의 행사니까 권력적인 행위 이런 말이거든. 그지? 권력적인 공법행위인 이렇게 법률행위라는 건 뭡니까? 권리의무의 변동을 갖고 온다는 거고요. 단독행위다. 또 이거는 계약과 같은 쌍방행위가 아니라 그에 준하는 작용 요게 어떤 부분을 말하는가 하면 처분하고 행정행위하고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라 그랬어? 처분이 더 넓은 개념이다. 그지? 그래서 요 부분이 있잖아. 더 넓은 개념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준하는 작용이. 자, 처분은 또 요건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야? 쟁송법적 개념이야. 얘는 무슨 개념이야? 실체법적 개념이야. 그래요. 요 뒷시간에 내가 본격적으로 좀 더 할 텐데, 요지는 어떤 건가 하면, 처분하고 행정행위는 원래는 똑같이 처벌했을 것이다. 그지? 얘하고 얘가 같은 개념이었을 거야. 근데 점차 권리를 구제해주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행위가 아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요 범주에서 따로 설명하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학설이 실체법적인 행정행위하고 쟁송법적 행정 처분이라는 개념이 같다는 견해. 이게 이제 이론설이라는 게 있어. 야하고 야는 서로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이원설. 그 다음에 실체법적 개념설, 쟁송법적 개념설 이런 논의도 있고요. 그런 논의에 대한 본격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업 끝.